네, 안녕하세요. 경제가 쉬워지는 방송 하임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어제 정규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어젯밤에 새벽에 FMC가 있어서 보고하려고 오늘 좀 하게 됩니다. 자, 어제 FMC 5월 FMC를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마침내 연준의 금리 인상과의 결별, 마침내 연준의 시간은 끝나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약간 시장에서는 이제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더 포커스를 두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과한 우려다, 이런 관점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크로 5월 FMC 기준금리 인상의 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5bp 올렸습니다. 내용 먼저 보면,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5.25%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전에는 약간의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하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삭제가 됐고요. 대신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해 어느 정도 추가적 정책 강화가 적절할지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데이터를 조금 더 나오는 걸 보고서 데이터 드리븐 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려나 이런 지금 생각을 시장은 갖고 있습니다. 6월에 한 번 정도 더 올릴 것 같다라는, 한 번 더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걸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어제 컨퍼런스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충분히 제약적 수준에 있거나 멀리 있지 않다, 인상 중단에 가까워졌거나 어쩌면 다 왔다고 느낀다. 다 온 겁니다. 여기서 지금 더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더 가면은 경기 둔화 또는 신용 경세 이런 우려를 안고서 연준이 더 가기는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기자회견을 보면 굉장히 모호하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상황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제 시장이 굉장히 큰 기대를 하는 거죠. 금리 인상이 끝났다. 금리 인상 종결 선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달릴 준비, 뭐 주식도, 가상자산도, 부동산도 다시 달릴 준비,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완화적 느낌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립적인 얘기고 모호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지금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의 자산시장의 상승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날 한국은행에서 이제 이창용 총재께서도 미국의 긴축 사이클 종료 가까운 듯 금리 인하 논의는 이래다, 이게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것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긴축 사이클은 끝났거나 끝나가고 있다. 정말 6월에 한 번 더 올린다고 그래도 그러면 진짜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끝나는 거고 5월에 이제 끝난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는 못한다, 피벗은 없다, 이 두 개를 우리가 동시에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께서도 아직 피벗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이르다, 이런 포인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관건인데 중국 관련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 전망 하향 가능성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죠. 금리 인상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 금리 인하는 대신 아직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등이 조금 느리거나 속도 폭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저하고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기에 대해서 이 포인트는 하고에 하반기가 좋긴 좋을 건데 그 좋을 수 있는 폭을 좀 낮춰서 보자, 이렇게 우리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요, 이제 그 매크로에서 이제 그런 글을 제가 적었습니다. 더 올리지는 않겠지만 금리 인상 종결 선언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더 네거티브한 쪽으로, 약간 좀 호키시한 쪽으로, 매파적인 쪽으로 뉘앙스를 주려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가지 포인트예요. 호주가 금리 인상 종결한다 그랬다가 어제 며칠 전에 다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만일에 연준이 어제 종결 선언을 해버리면 호주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올렸는데 다시 올려야, 금리 이제 인상 끝이야 라고 종결 선언을 했는데 다시 경제 여건이 바뀌어져서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연준은 정말 난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지를 호주의 케이스를 보고서 남겨둔 것이지 실제로는 금리 인상은 종결되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결 선언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그리고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호키시하게 보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포인트들은 자산시장의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올라가는
업사이드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지금 연준도 한원도 자신 있게 말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스틱해요. 굉장히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보죠. 미국의 코어 PC를 보고 있습니다. 1월에 4.66, 4.68, 4.6 내려가질 않아요, 쉽게. 그래서 이게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한국의 인플레이션 다 내려갈 겁니다. 근데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내려갈 거예요. 유가만 올라가지 않으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조금 느리게 올라갈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 왜냐면 이게 고용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고용이 근원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이 훨씬 더 높아요, 한국보다.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금 4.6입니다. 이게 이제 한 2.5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5에서 2.5 내려오는데 이제 거의 반년이 넘게 걸렸어요.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스티키하다, 오래 간다, 롱거로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도 당장 여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가정하는 것은 무리다. 다만 올해 내에 금리 인하는 있을 것이다. 왜? 하반기에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하반기에 조금 더 안 좋을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인하는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미국의 선물은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8번 연속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을 시장은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미국의 경기가 하반기에 빨리 안 좋아진다. 그래서 금리도 낮춰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시장은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잘 반영하는 게 미국의 10년채 금리가 지금 3.34, 3.3%, 3.4%, 3.5%를 깨고 내려왔다는 거, 그걸 보면 되겠고요. 하반기 경기도나 이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관점이 있다면 채권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는 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자산 가격이 너무 높아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다 높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요 억제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21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나스닥이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정도 와 있거든요. 12,000. 그 전이 지금 만이니까 대략 지금도 20%, 20% 정도가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만일에 어제 완화적이다라는 느낌을 주면 이게 또 금방 13,000, 14,000 이렇게 향해 가는 거거든요. 연준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발언들이 있었다 좀 보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도 지금 3만 달러 비트코인 기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의 부동산도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고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다 높이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성이 많아서 자산 가격들은 다 높은데 금리는 더 올리기는 어렵고 이런 상황에 지금 연준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더 올리지는 않겠지만 겉으로는 매파적인 호키시한 그런 느낌을 계속 주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인상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금리가 5.2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지금 지방 이슈 이런 데들이 위기로 나타나는 것도 그거의 하나의 단면적인 예고요. 높은 이자가 이제 부담이 되죠. 그러면 기업에게는 이익 감소로 나타나고 가게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듭니다. 이자 더 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소비도 감소가 되죠. 소비 감소가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이 감소가 돼서 실업률도 지금보다는 더 높아져서 4%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연말에 열어놓고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봅니다. 달러와 환율까지도 좀 보겠습니다. 유럽이 오늘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3.25 한 번 더 올리고요. 올 하반기까지 해서 조금 더 한 번, 두 번 더 올려서 4% 가까이까지 올려놓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시장의 전망이에요. 어쨌든 유럽의 추가 금리 인상은 미국보다는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초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 변경할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올해 강달러는 없다 이렇게 좀 보면 좀 좋겠습니다. 다만 달러원이 지금 굉장히 높은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월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특수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본 수지가 많이 빠져나가는 배당이 많이 빠져나가는 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수출 적자가 지금 꽤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달러 원도 연말 될수록 점점 점진적 하향으로 갈 것이다. 만일에 이제 미국 정부의 디폴트 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6월달 이런데 달러 원이 일시적으로 올라간다 그래도 결국엔 내려가려고 올라간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달러는 없다.
자, KDI 2023년 경상수지 전망을 보면 상반기에는 꽤 적자, 하반기에 플러스로 돌아서서 연간으로 보면은 160억 달러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한국의 경상수지는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달러 원도 이만큼 강해진다는 얘기고 숫자로는 낮아지겠죠. 1250원까지는 열어놓고 하반기에는 기준으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기 때문에 강달러는 올해 없다.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강달러였죠. 그리고 고금리였죠. 고물가였죠. 근데 올해는 뭐 100달러 인덱스로 100 정도, 중약 달러, 그리고 고금리 내려오죠. 그래서 금리 버블은 터진다. 고물가도 내려오죠. 이렇게 우리가 매크로는 기본 토대는 작년하고는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경기 둔화는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하반기에 미국이라든가 이머징이라든가 글로벌 경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보다 반등폭이 좀 낮거나 느릴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봅니다. 증시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보면 어제 이제 많이 또 그 발표가 나왔다 때는 했다가 다시 한번 또 올릴 수 있다 그러면서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단기적으로의 그 안도넬리를 제동을 걸고 싶었죠.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은 굉장히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 끝났다고 안도넬리 하면 너 돼 안 돼? 하지 마. 그 얘기였거든요. 어제 얘기는.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당연히 원하는 결과를 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얻었다 보고요. 근데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늦은 랠리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도 경기가 빨리 올라가질 못해요.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지 못한 상황에서는 주가가 그렇게 빠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회복은 하겠지만은 그냥 작은 박스권 요 정도 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언제든 하나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유가가 70달러 하향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유익 있게 봐야 될 상황이고요. 골드가 2100달러 육박을 했습니다. 2분기에는 지금 뭐 미국의 디폴트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골드를 올라가게 두는 게 맞습니다. 그게 1980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올라가게 두고 2분기가 끝나갈 즈음부터는 골드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다시 숏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보고요. 천연가스는 올해 상반기에는 기대는 아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에서 제외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 포인트들은 유가, 골드, 천연가스는 원자재 월드에서 좀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이 이제 이번 주가 연휴죠. 어제 제롬 파월 의장님의 기자회견은 굉장히 노련하고 이제 여러 번 이제 재선도 하시고 연임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보기 좋은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적절하게 매크로는 잘 정하면서 시장에는 너무 나대지 마라 이런 얘기도 아주 적절하게 굉장히 품위 있게 잘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좀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뭐 위쪽으로나 아래쪽으로나 뭔가 변동이 생기기에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약간의 힘의 중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엄청난 폭등, 엄청난 폭락 이건 뭐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작은 박스권 내로 왔다 갔다 하는 자산시장들 그런 관점에서 좀 편하게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기회를 주면 조금 더 담고요. 또 많이 오르면 한번 좀 덜어내고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 좋겠고 글로벌 경기는 약하지만 반등한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도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해 가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이제 66,000원을 이번에 그냥 넘으면 안 돼요. 그 포인트는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번에 이제 1차까지는 다 온 거고 좀 이제 시간을 거치면서 삼성전자도 감산도 더 하고 한국의 수출도 좀 더 반등하고 중국의 PMI도 조금 더 반등하고 지금 중국이 이제 지금 경기가 살짝 좀 다시 또 내려가고 있거든요. 철강이라든가 중국의 생산 제조 이런 쪽을 보면은 그래서 그게 올 여름에 다시 또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상황들 보면서 좀 천천히 올해는 인내가 좀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긍정적 인내 이렇게 좀 접근하면 자산시장은 좀 편안하지 않겠나 봅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가 쉬워지는 방송 IMS입니다. 어린이날 연휴 잘 보내시고요. 주말에 연휴 동안에 멤버십용 방송을 가능하면 하나 또 만들어서 같이 좀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